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고점 대비 자그마치 36%나 떨어진 상태인데요. 오늘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성장 포인트들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업데이트 내용은 이미 멤버십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서비스는 크게 Foundry, Gotham, Apollo,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Skylab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도 보이겠지만 사실은 큰 시스템의 틀 하나에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보시면 Foundry와 Gotham은 소프트웨어 레이어에 있습니다. End User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서포트해주는 플랫폼 레이어에 해당하는 Skylab과 Apollo가 있죠. Skylab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Foundr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Foundry는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회사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분석하여 기업의 관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Gotham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미군은 수백조 원을 들여서 센서에 투자를 했고요.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합쳐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도출시켜주는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미군이 현명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전장의 오버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진의 물류 상태, 개개인의 정보, 전장 리포트, 그리고 장비 상태와 같은 정보들을 말이죠.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소프트웨어들을 뒷받침해주는 플랫폼 레이어로 가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먼저 Apollo 플랫폼이 있고요. 여기 파란색 박스가 Foundry 그리고 Gotham을 뜻합니다. 이 Foundry 그리고 Gotham 안에는 각각 Skylab,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Apollo는 Skylab을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Skylab은 무엇일까요? Skylab은 Foundry와 Gotham을 이루고 있는 수백 개의 구성 요소 및 환경을 관찰하고요. 피드백을 다시 아폴로에게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피드백을 Skylab로부터 아폴로가 받으면은 아폴로는 그러한 환경에 맞춰서 Foundry 그리고 Gotham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Skylab에게 명령을 하고요. Skylab은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및 정비를 수행합니다. 만약에 아폴로가 없었다면은 개발자가 직접 Skylab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고담과 파운드리의 업그레이드를 환경에 맞춰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큰 틀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았으니 바로 미래에 어떤 성장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팔란티어의 펀더멘털이 궁금하시다면 팔란티어의 이전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란티어의 공매도 숫자가 지난주에 비해 자그마치 26.69%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란티어의 공매도 비율이 약 4.42% 언저리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비해 26.69%나 줄어든 비율이죠. 4.42%의 공매도 비율이 큰 거냐 적은 거냐의 기준이 없어서 알기가 힘들까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공매도가 높은 비율에서 낮은 비율까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공매도가 높은 쪽은 Fastly나 APPN, QLYS, VMW 등이 있고요. 공매도가 낮은 쪽은 0.56%인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라클 등이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있는 위치를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공매도 비율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즉 팔란티어를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팔란티어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공매도를 멈췄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팔란티어는 더 이상 고평가가 아닌 상태입니다. 물론 팔란티어는 저평가가 아닌 적정한 상태입니다. 팔란티어의 PS 멀티플을 보시면은 지금 약 21.76 PS 멀티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는 팔란티어는 약 50에 가까운 멀티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비즈니스 퀀트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보시면은 2019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이 약 28%에서 33%를 보여주는 기업들인 AVLR, FIVN, RING, 그리고 HUBS와 같은 기업들의 멀티플은 24 이상에서 트레이딩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지난해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자그마치 47.15%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1PS 멀티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좋게 봤을 땐 저평가이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땐 적어도 적정한 가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팔란티어의 변화하는 수익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를 대상으로 팔란티어가 영업을 해왔기에 큰 단위의 돈을 계약금으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Recurring Payment 모델이라고 해서 첫 며칠 동안은 무료로 사용해보다가 마음에 들면은 큰 계약금을 12개월 단위로 쪼개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요. 만약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받고 싶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계속 서비스 기한을 연장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현금 흐름이 좋아서 지금까지 큰 돈을 먼저 선불로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스몰 앤 미드사이즈 회사들의 경우는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Recurring Payment 모델로 바뀐 지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적은 돈으로 매월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상위 20개 고객들로부터 얻는 매출액 현황입니다. 상위 20개 고객들로부터 얻는 매출액 그 자체는 이렇게 매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상위 20개 고객들로부터 얻는 매출액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20개 고객들이 적은 돈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20개 이외의 작은 규모들의 고객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매출액이 증가했기에 상위 20개의 고객들의 매출액 비율이 퍼센테이지 상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죠. 네 번째는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3월 5일 날 팔란티어의 블로그를 보시면요. 팔란티어는 팔란티어 ERP 스위트를 만들어 주었기에 AWS가 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ERP란 전사적 자원관리로 기업에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고객의 주문 정보 등이 모여져 있는 회사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의 AWS 입장에서는 원가 비용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AWS의 팔란티어 ERP 스위트가 탑재되어 있기에 AWS를 싱크로 해서 사용하는 고객들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WS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 세계 25개의 지역에 80개의 존을 형성한 상태이고요. AWS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로얄 더치 쉘, 스냅, 넷플릭스, 코카콜라, 에어비앤비, 리프트 등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의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점유율을 32%나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유율을 선보이는 만큼 팔란티어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초에 베타 뉴스가 발행한 뉴 파스웨이의 글을 보시면은 65%의 기업들은 자사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존 AWS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은 단순히 아마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마존 AWS의 클라우드에는 팔란티어 ERP 스위트가 탑재되어 있기에 아마존 고객들에게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IBM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먼저 SEC의 리포트에 따르면요. 팔란티어의 세일즈 팀은 전체 직원 수의 약 3%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팔란티어의 세일즈 크루는 30명으로 만약 이대로 간다면은 정부 고객들이 아닌 일반 기업들로부터 많은 수주를 따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IBM과 파트너십을 맺은 팔란티어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팔란티어는 2,500명의 IBM 세일즈맨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도 팔란티어의 영업을 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IBM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 5%라는 클라우드 마켓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팔란티어의 매출액을 증대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IBM 그리고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서 팔란티어는 영업과 마케팅을 뛰지 않아도 자동으로 영업이 되는 전략적 포지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점점 상승하는 팔란티어의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팔란티어는 2020년 4분기에만 21개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팔란티어는 2025년에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출을 얻으려면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약 29.7%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성장률로 간다면 2022년에는 1.84조, 2023년에는 2.38조, 2024년에는 3.09조, 그리고 2025년에는 4.01조가 됩니다. 아마존 그리고 IBM과의 파트너십을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는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최소 30%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에 매출액 4조 정도면 꽤나 보수적으로 팔란티어가 자사의 매출액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CEO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in this for the long haul. If you are speculating or or you're thinking about the short term, there are plenty other things to invest in. We're building the company we believe in. We're going to do it for the long haul. There'll be ups and downs. My lawyers won't let me say more than that, but it's obvious. And if you want something else, it's a huge world. Buy some other stock. You don't have to buy Palantir. No one's forcing you.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며 미래 성장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팔란티어의 CEO의 인터뷰에서 알렉스 카르프 씨는 단타를 칠 거면 굳이 팔란티어를 사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에 투자하라고 홍보를 하는 반면 팔란티어는 트레이딩을 할 거면 사지 말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사의 기술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팔란티어에 대한 미래전망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늦었는데 모두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